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년 수다방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우리 중년 부부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 독립시키고 나면 이제 배우자와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노후를 꿈꾸실 겁니다. 맞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오히려 갈등이 깊어져 황혼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게 되는 부부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분명 서로를 사랑하고 아꼈던 부부인데 오랜 시간을 함께한 뒤 찾아온 은퇴라는 새로운 환경이 오히려 관계를 위협하는 겁니다.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또는 은퇴 후에 우리 부부의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은퇴 후 남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니 배우자의 일상을 자세히 알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배우자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 관심이겠지만 이게 지나치면 간섭이 되고 숨막히는 감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누구랑 통화했어? 낮잠은 왜 안 자? 드라마는 또 봐? 친구는 왜 안 만나?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진다면 배우자는 어떤 기분일까요? 영희 씨의 남편 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씨는 은퇴 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거나 영희 씨가 하는 모든 일에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가 빨래를 널면 건조대에 너무 빽빽하게 널면 안 마르잖아 하고 요리를 하면 간이 좀 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싱거워? 하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영희 씨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라도 잡으면 어디 가는데? 몇 시에 와? 뭐 먹을 건데? 돈은 누가 내? 라며 캐묻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 그러겠지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공간이 사라지고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영희 씨는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이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영희 씨를 사랑하는 마음에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영희 씨에게는 큰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었던 거죠. 배우자의 일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은퇴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더욱이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도 혼자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직접적으로 캐묻기보다는 오늘 하루 잘 보냈어 하고 가볍게 물어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심이자 존중입니다. 명심하세요.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2번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직장에만 몸담고 취미 생활에는 소홀했던 분들에게 은퇴는 거대한 공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채우지 못하고 배우자에게만 모든 관심과 기대를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뭐 할 거야? 나랑 같이 놀아줘. 왜 나만 집에 있어야 해? 이런 식의 태도는 배우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남편 박 씨는 은퇴 전에는 낚시도 다니고 등산도 즐기며 나름의 취미 생활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젠 쉬고 싶다며 모든 활동을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매일 오늘 뭐 할 거야? 같이 시장 갈까? 나 심심한데 어디 나갈까? 하며 아내의 일과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을 다니고
동네 친구들과 요리 모임을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활동에 늘 불만을 가졌습니다. 나랑은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나가기만 하네. 당신은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 박 씨는 아내가 자신의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놀이 상대가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시간을 방해받고 남편의 외로움을 자신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 때문에 즐겁던 취미생활도 점점 시들해졌고 부부 사이에는 말 못할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은퇴 후에는 각자의 취미생활을 가지고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운동, 독서,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 등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부부만이 함께 있을 때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함께 인생을 항해하는 동반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부부 관계를 서서히 죽이는 가장 위험한 독과 같습니다. 바로 대화의 단절과 소통 부족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가 줄어들고 형식적인 대화만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서운함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결국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숙 씨와 민수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숙 씨의 모든 일에 조언이랍시고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에는 남편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수 씨의 이야기는 늘 내가 더 잘 안다는 식의 일방적인 지시나 비난으로 끝났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과 대화할수록 기분이 상하고 결국 민수 씨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짧게 하거나 아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당신은 왜 내 말을 무시해? 내가 틀린 말했어. 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정숙 씨는 속으로 내 말이 통하지도 않는데 뭘 이야기해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수 씨 역시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TV 소리만 가득했고 침묵이 편안함이 아닌 어색함으로 변해갔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대화는 산소와 같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관계는 질식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운한 점이 있다면 쌓아두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같은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비난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대화는 관계를 망칩니다. 부부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대화는 관계의 윤활유이자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실수는 주로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은퇴 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 노동을 배우자에게만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왔으니 이제 쉬어야지라는 생각은 부부관계에 큰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했던 부부든 한쪽만 직장 생활을 했던 부부든 은퇴 후에는 가사 노동에 대한 새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선미 씨와 상우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상우 씨는 은퇴 후 이제 드디어 자유다 라며 아침부터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식사 후에는 자리를 뜨기 바빴습니다.
집안일은 여전히 선미 씨의 몫이었죠. 선미 씨는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혼자 집안일을 다 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 불만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은퇴해서 편한데 나는 왜 매일 똑같아야 해? 같이 좀 해줄 수 없나? 라고 말하면 상우 씨는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집안일은 당신이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미 씨는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에 서운함과 분노가 쌓였습니다. 자신도 은퇴 후에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꿈꿨는데 남편이 집안에만 있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짐이 늘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선미 씨는 남편에게 말도 걸지 않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사 노동은 더 이상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공간을 관리하는 것은 부부 공동의 책임입니다. 남성분들은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만큼 적극적으로 가사 분담에 참여해야 합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요리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서툴 수 있지만 배우자와 함께 상의하여 역할을 나누고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여보, 내가 설거지할게. 당신은 좀 쉬어. 또는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할게 같은 말 한마디가 배우자에게는 큰 감동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 분담은 단순히 집안일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함께 집안일을 하면서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고 서로의 수고를 이해하며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사 노동은 부부의 공동 영역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함께 즐겁게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수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삶을 자신의 생각과 규칙대로 통제하려 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를 수 있고 살아온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배우자에게 강요한다면 관계는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명희 씨와 준호 씨 부부의 경우입니다. 준호 씨는 은퇴 후 이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라며 자신만의 엄격한 규칙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는 무조건 함께 아침 식사를 해야 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TV를 끄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명희 씨가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오래 하면 벌써 시간이 몇 시인데 안 자고 뭐해. 잠 안 자면 몸 망가진다. 라며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준호 씨는 명희 씨의 옷차림이나 친구 관계까지 간섭하며 그 옷은 너무 젊어 보인다. 그 친구는 별로인 것 같으니 만나지 말아라고 말했습니다. 명희 씨는 남편의 이런 통제적인 태도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인형이나 로봇이 된 것 같았고 숨막히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명희 씨는 준호 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부부 사이에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배우자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과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각자의 취미 생활, 친구 관계, 생활 방식 등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춰 배우자를 바꾸려 하거나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명령이나 통제는 오히려 반발심을 키우고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녀 혹은 그의 삶을 응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라는 마음가짐으로 배우자를 대할 때 비로소 부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은퇴 후 배우자와의 관계를 망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이 5가지 행동들은 비단 은퇴 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부부 관계는 평생 노력해야 하는 섬세한 관계이니까요. 은퇴 후 부부 관계는 제2의 신혼이 될 수도 있고 황혼 이혼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오롯이 부부가 어떻게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라는 새로운 전환점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일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배우자에게 서운했던 점이 떠오르거나 나 자신이 했던 실수가 생각나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부 관계는 밭과 같아서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에 물을 주고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은퇴 후에도 더욱 꽃피우기를 중년수다방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올 중년수다방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